아들이 사준 새 차. 84세 할머니 명의로 5천만 원 대출받은 이유. 엄마 축하해요. 아들 김성훈 52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 시어머니 박금자 씨 84세는요. 깜짝 놀라셨어요. 뭘 축하해? 차요. 새 차. 아들이 커튼을 걷었어요. 집 앞에 새 SUV가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신형차. 이게 뭐야? 엄마 차예요. 내 차? 네. 제가 선물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 할머니는 감격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야. 그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와 남편도 갔죠. 형님 대단하시네요. 어머니께 차까지 사들이시고. 뭐 당연한 거지.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잖아. 이제 편하게 모셔야지. 모두가 큰형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큰형은 항상 돈이 없다고 했거든요. 동생아, 돈 좀 빌려줘. 형님 또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형이 어떡해요? 5천만 원짜리 차를 샀을까요? 한 달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은행에서 이상한 우편이 왔어. 무슨 우편이요? 자동차 대출 상환하래. 대출이요? 응. 5천만 원. 매달 80만 원씩 내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큰형이 무슨 짓을 한 건지요.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시어머니 박금자 씨는 84세예요.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셨어요. 금자야, 물건 포장해. 네, 사장님.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밤 10시에 퇴근하셨어요. 50년을 그렇게 사셨죠. 엄마 좀 쉬세요. 안 돼. 애들 키워야지.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큰아들 성훈, 둘째 민수제 남편.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내가 고생해도 좋아. 애들만 잘 되면 돼. 시어머니는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5년 전 은퇴하셨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80평생 일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모은 돈은요. 1억 원이었어요. 그걸로 작은 빌라를 사셨어요. 시세 8천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예금이에요. 이제 이 집에서 편히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큰형 성우는 달랐어요. 사업을 한다고요. 돈을 계속 썼어요. 엄마, 돈 좀 빌려줘. 또, 지난번 돈은 곧 갚을게. 조금만 더. 시어머니는 성훈에게요. 5년간 5천만 원을 줬어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알아. 곧 갚을게. 하지만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전 큰형이 차를 선물했어요. 6개월 전 그날 큰형이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갈게. 왜? 놀라지 마. 선물 있어. 시어머니는 기대하셨어요. 무슨 선물일까? 아들이 도착했어요. 엄마, 나와봐. 밖에는 새 차가 있었어요. 흰색 SUV. 신형 모델이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차예요. 내 차? 네. 제가 선물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비쌌어. 괜찮아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편하게 모셔야죠. 시어머니는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효자야. 큰형이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세요. 뭐야 이게? 차 등록하는 거예요.
엄마 명의로 해야 해요. 그래야 엄마 차니까요.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는 도장을 찍으셨어요. 서류 3장에요. 뭔지도 모르고요. 자, 이제 엄마 차예요. 운전은 못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병원 가실 때, 장 보러 가실 때 제가 태워드릴게요. 정말 효자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차는 큰형 집 앞에 있었어요. 형님, 차는 어머니 집에 두시죠. 아니야. 우리 집이 주차하기 편해. 필요하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 그래도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한테 우편이 왔어요. 캐피탈 자동차 할부 납부 안내 원금 5천만 원, 월 납부액 80만 원, 납부 기한 매월 5일.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야? 성훈이가 샀다고 했는데. 할부?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성훈아, 이게 뭐야? 차 할부래. 아, 그거요. 엄마 명의로 할부로 샀어요. 할부? 왜?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서요. 그럼 내가 갚는 거야? 그게요. 말 좀 해봐. 엄마가 갚으셔야 해요. 뭐?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저는 급히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주셨어요. 자동차 할부 계약서, 차량 SUV 가격 5천만 원, 계약자 박금자, 할부 기간 60개월, 월 납부액 83만 3,333원, 이자 연 6.9%.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거 사인하셨어요? 응. 성훈이가 시켜서.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차 등록하는 거라고. 저는 큰형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뭐가? 어머니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이요. 그게 내 명의로는 안 돼서. 그럼 형님이 갚으셔야죠. 나 지금 돈 없어. 없으면 왜 샀어요? 차가 필요했어. 형님 차잖아요. 형님이 타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어머니 84세세요. 월 8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알아서 해봐. 큰형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한 달에 얼마 있으세요? 연금 40만 원. 40만 원으로 생활하시고요. 8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시어머니는 우셨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안 돼요. 어머니 집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월 80만 원. 60개월이면 5천만 원. 84세 노인이요. 어떻게 갚아요? 저는 캐피탈에 전화했어요.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자가 누구세요? 제 시어머니예요. 84세세요. 본인이 서명했나요? 네. 하지만 속은 거예요. 서명하셨으면 유효합니다. 84세 노인한테 5천만 원 대출이 말이 돼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 안 하시면 차량 압류입니다. 차는 아들이 쓰는데요. 그건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박금자 씨니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사기로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사기인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봤어요. 이건 어렵네요. 왜요? 본인이 서명했잖아요. 하지만 속은 거예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84세 노인한테 5천만 원 대출이요.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경찰은 난색을 표했어요. 그래도 조사는 시작됐어요. 큰형을 소환했어요. 김성훈 씨 맞으시죠? 네.
어머니 명의로 차를 샀죠? 네. 왜 어머니 명의로 했나요?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서요. 신용불량자세요? 네. 그럼 알고 있었네요. 어머니가 갚아야 한다는 걸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머니한테 떠넘길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저는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그럼 왜 샀어요? 차가 필요해서요. 84세 어머니 돈으로요? 큰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사 결과요. 큰형은 5년간요. 어머니한테 1억 원을 받아갔어요. 사업 자금 5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빚 갚기 2천만 원, 차명에 5천만 원 대출, 총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중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검찰은 기소했어요. 피고 김성훈 죄명 사기.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인 거잖아요. 증명하기 어려워요. 가족 간 거래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민사로 가는 게 나아요. 돈 돌려받는 소송을요. 저는 민사소송을 냈어요. 원고 박금자 피고 김성훈 청구 1억 5천만 원 반환.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 큰형은 변명했어요. 저는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아들이 뭐라고 했나요? 차를 선물한다고, 제가 산다고, 명의만 빌린다고 했나요? 아니요. 선물이라고. 대출인 줄 아셨어요? 아니요. 등록하는 거래. 서류 읽어보셨어요? 못 읽었어요. 왜요? 글을 잘 못 읽어서요. 시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한글을 잘 못 읽으셨어요. 그럼 아들이 설명했나요? 네. 그냥 차 등록한다고. 대출이라는 말은요? 없었어요. 큰형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서명하셨잖아요. 서명은 동의를 의미합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어머니가 문맹인 걸 알았나요? 네. 그런데 서류를 주고 서명받았어요? 네. 왜 설명하지 않았나요?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셔서. 거짓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선물이라고 했잖아. 대출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재판은 3개월 계속됐어요. 그리고 판결이 났어요. 2025년 3월 15일.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김성훈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탕. 피고는 어머니의 신뢰를 악용했다. 문맹인 어머니를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 5년간 1억 5천만 원을 갈취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다. 따라서 전액 배상을 명한다. 시어머니는 울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큰형한테 돈이 없었어요. 재산이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없어요. 차는요? 차는 어머니 명의예요. 집은요? 전세예요. 월급은요? 프리랜서라 불규칙해요. 강제 집행할 게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요. 시어머니한테 독촉이 왔어요. 캐피탈 3개월 연체금 250만 원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예정. 일주일 후 레커차가 왔어요. 큰형 집 앞에 있던 차를요. 끌고 갔어요. 안 돼요. 제 차예요. 큰형이 소리쳤어요. 계약자가 박금자 씨입니다. 연체되어 압류합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차라고요. 명의가 어머니시잖아요. 차는 끌려갔어요. 그리고 경매에 나왔어요.
5천만 원짜리 차가요. 3천만 원에 팔렸어요. 나머지 2천만 원은요. 여전히 시어머니 빚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회의했어요. 여보, 우리가 갚아야 할까? 2천만 원을. 남편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여유 없잖아. 애들 학비에 집 대출에.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에게도 2자녀가 있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집 대출도 2억이 남았고요. 형이 갚아야죠. 법원 판결도 났는데. 하지만 형님한테 돈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성훈이 말만 믿고. 시어머니는 매일 우셨어요. 84세예요. 2천만 원 빚. 월 40만 원 연금으로요. 어떻게 갚아요? 여보, 우리가 갚자. 남편이 말했어요. 네. 우리가 갚자고. 2천만 원이요? 응. 형은 안 갚을 거야. 우리가 모른 척하면 어머니가 평생 고통받으셔. 남편이 맞았어요. 우리는 결정했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큰형과 연을 끊기로요. 형님, 우리가 어머니 빚 갚을게요. 정말? 고마워. 대신 앞으로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 한 푼도 받지 마시고요. 돈 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그렇게 원하세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성훈아, 이제 그만 만나자. 엄마, 너 보기 싫어. 평생 날 이용만 했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내 인생 망쳤어. 이제 나타나지 마. 큰형은 울며 떠났어요. 우리는 2천만 원을 갚았어요. 우리 적금을 깼어요. 아이들 학원비를 줄였어요. 여행도 취소했어요. 하지만 후회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평화를 샀으니까요. 판결 후 1년이 지났어요. 2025년 11월 현재. 시어머니는 85세가 되셨어요. 큰형과는 연락 끊었어요. 민수야, 고마워.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바보같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이제 편안하세요. 더 이상 빚도 없고요. 큰아들 걱정도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프세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성훈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매주 병원도 모시고요. 장도 같이 보고요. 너희 덕분에 산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짐했어요. 다른 노인들은요. 이런 일 당하지 않게요. 노후 착취 예방 모임을 만들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강의도 해요. 절대 자녀 명의로 빚지지 마세요. 아무리 효자라 해도요. 서류는 꼭 읽으세요. 못 읽으면 제3자에게 확인받으세요. 은행, 주민센터, 변호사. 가족이라도 의심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셨어요.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딸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사위가 보증을 세웠어요. 노후 착취는 흔했어요. 우리는 법 개정 운동도 시작했어요. 노인금융착취방지법 2025년 11월 현재 국회 계류 중이에요. 주요 내용은요. 75세 이상 3천만 원 이상 대출 시 제3자 보증 의무. 가족명의 대출 악용 시 가중처벌 최대 징역 10년. 노인금융착취 신고센터 운영 1899-9988. 피해 노인 국가보상제도.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기려. 법이 바뀌길 간절히 바라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 덕분에 내가 편하게 늙는구나. 성훈이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너 같은 아들이 있어 다행이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사세요. 빚 없이요. 착취하는 아들 없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요. 자녀를 믿는 건 좋아요. 하지만 서류는 꼭 확인하세요. 명예 빌려달라는 말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서면으로 하세요. 85세 부모님께 5천만 원 빚 지우는 자식,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